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구 달서구 주택가에 자리한 도심포교도량 대구 보성선원이 어린이와 청소년 법회와 장학금 사업 등을 통해 미래 한국 불교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대구 보성선원 주지 한복 스님을 양봉모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에 있는 보성선원입니다. 예. 오다 보니까 주택가인데요. 예. 절 안에 딱 들어오니까 대웅전이 쫙 펼쳐진 게 아주 절이 예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이 절이 산중에 있었습니다, 산속에. 예. 그런데 도시가 커지면서 이제 저 주택가 한가운데 들어오게 된 케이스죠. 예.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산속이었는데 절은 원래 자리하고 있었는데 예. 주택가가 이제 나중에 자리하게 된 거네요. 예. 이 절 그러면 아무래도 좀 조용해야 된다는 저희들은 선입견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가에 있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뭐 물론 이제 절이 산속에서 조용히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심에 있음으로 해서 좋은 점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은 이제 지역 사회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안 좋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이 많죠. 네. 이제 뭐 저 과일을 사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다 감수하면서 살아야죠. 예. 대부분의 사찰들이 어린이나 청소년 법회보다는 일반 신도들을 위한 법회를 많이 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보성선원의 어린이 청소년 법회는 100여 명이 넘는 우리 청소년 불자들이 좀 온다고 그러죠? 예, 그 100명이 넘었을 때는 한 번이었습니다. 아, 사실은. 네. 그게 이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포교데이란 걸 했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형제들을 같이 절에 와서 한번 이제 신나게 노는 축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126명이 왔었고 그 밑으로는 뭐 99명, 80명에서 뭐 100명 사이에 네. 이 정도로 이제 오게 되는데 시험을 치거나 이럴 때는 또 이제 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타 지역에서도 좀 우리 보성선으로 올 수 있도록 또 스님께서는 이 버스, 통학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 버스 구입하실 계획도 또 세우고 계신다고 그러던데요. 예, 제가 이제 97년도 당시에 제주도에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주도에 살면서 어린이 법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매주 법회 때마다 한 300명 정도 왔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이제 오던 그런 법회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법회가 잘 되게 된 요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갖다가 버스로 실려 날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주도에는 관광버스가 외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을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외지인들은 전부 관광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유독 그 동네 아이들은 시내버스나 타고 왔다 갔다 하지 관광버스는 구경도 못 해보는 거죠. 근데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아이들을 실어 나르니까 그걸 타보는 재미만으로도 버스를 타고 절에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됐으니까 제가 그런 걸 경험해서 여기서도 지금 뭐 3년 됐는데 인원이 지금 100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어서 이 원인이 뭘까?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가 교통이 또 그렇게 편한 편은 아니거든요. 네. 지하철 타고 또 걸어와야 하고 또 버스도 그렇고 하니까 안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데려다 줘야 하고 예. 또 봉고차 2대 승용차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실어 오는데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버스라도 하나 사면 좋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냈는데 마침 저기 그 아는 어느 비구니 스님께서 거금을 갖다 개척해 주시고 또 불자님 한 분도 또 그렇게 하셔서 이제 점차 그 꿈이 지금 잘 무르익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스님께서 그 청소년 포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우리 보성선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이 김장철이 되면 이 정말 수천 포기의 김장을 담궈서 이 일대를 많이 좀 나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천 포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지역에 사시는 이제 저소득층 가정, 네. 이제 그분들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뭐 겨울을 나기가 뭐 다른 반찬도 필요하지만 김치 하나만 있으면 어쨌든 뭐 밥은 해갖고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또 이제 그 김치고 하니까 김치를 이제 담아서 드리는데 지금 현재는 약 300가구 정도에 보통 한 서너 포기 정도씩 해드리니까 네. 뭐 한 1000포기 정도 이쪽 저쪽
뭐 이렇게 이제 해드리는 셈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몇천 폭이라고 이제 소문이 난 거는 그걸 하려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익 사업으로 그 배추를 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남 배추가 배추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 해남에 이제 마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배추를 계약 재배를 하죠. 네. 그럼 이제 지금쯤 이제 주문을 하면은 우리 배추를 따로 이제 거기서는 재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격을 갖다 미리 협정을 해갖고 하거든요. 네. 적당한 가격으로 하면 그쪽은 폭락한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액수를 받을 수 있고 네. 우리 입장에서는 폭등한다 하더라도 계약된 액수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이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3천 포기를 갖다가 계약 재배를 하면 그럼 이제 3천 몇백 포기가 오죠. 네. 그걸 갖다가 이 지역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팝니다. 예,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